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콜로라도 타임즈 최신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는 우리 콜로라도 한인사회의 주요 소식들, 특히 생활과 아주 밀접한 정보들이 많아서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 또 커뮤니티 소식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현재보다 무려 2배나 오를 수 있다고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던 그 보험료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원 연장이 불발되면 콜로라도에서만 약 22만 5천 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요. 덴버에 사는 4인 가족이고 연소득이 한 12만 8천 달러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요. 네네. 연간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1만 4천 달러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만 4천 달러요? 와, 월 1,000달러가 넘는 돈이 그냥 추가로 나가는 거네요. 이거 정말 보통 부담이 아닌데요? 네, 상당히 심각하죠. 물론 주의회에서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아서요. 일부 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 아, 다행히 완화 법안이 있긴 하군요. 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11월 1일부터 이미 내년도 보험 가입 신청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Connect for Health 콜로라도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 통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 변경 내용, 예상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Connect for Health 콜로라도 공식 건강보험 거래소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거 정말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부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엑셀에너지 요금 체계가 1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전기요금도요? 이건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피크타임,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요금이 비싼 시간대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이제 평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가 피크타임입니다. 오후 5시에서 9시, 저녁 준비하고 식사하고 이러는 딱 그 시간이네요. 네, 바로 그 시간대죠. 기존에는 3단계 요금제였는데 중간 단계 요금이 없어지고 이제 피크타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와 그 외에 비피크타임 이렇게 딱 2단계로 단순화됐어요. 아, 중간 단계가 없어졌군요. 그럼 피크랑 비피크 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이 피크 시간대 요금이 비피크 시간대 요금보다 약 2.7배 정도 비쌉니다. 2.7배요? 와, 이것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 혹은 건조기나 식기세척기처럼 전기 많이 먹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사용 시간을 가능하면 피크타임 피해서 그러니까 밤 9시 이후나 아니면 주말, 공휴일, 종일 비피크니까요. 그때로 옮기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겠네요, 진짜. 건강보험료에 전기요금까지. 정말 팍팍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주택 관련 소식도 있네요. 덴버 주택 소유자의 73%가 여전히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전국 평균이 60% 정도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덴버가 훨씬 높죠. 73%면 10집 중에 7집 이상이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거네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덴버는? 이것도 좀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덴버 지역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집 살 때 받는 대출 액수 자체가 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덴버로 계속 젊은 층, 그러니까 첫 주택 구매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젊은 구매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제자리 노후라는 개념입니다. 제자리 노후요? 그건 뭔가요? 뭐랄까,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모기지를 다 갚으신 분들이 예전 같으면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살던 집에 계속 머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아, 굳이 이사하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노후를 보내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집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높은 집값,
젊은 구매자 유입, 거기에 제자리 노후 현상까지 겹치니까 모기지 보유율도 높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서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그런 악순환 비슷한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경제적인 부분 외에 또 지역사회 정책 변화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던데요. 오로라 시의 차량 압류 정책이요. 이게 좀 강력하던데요? 네, 이것도 말이 좀 많죠. 소위 3스트라이크 정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차량 등록증이 없거나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한 번씩 카운트가 돼서 3번 걸리면 차량을 그냥 압류해버리는 겁니다. 3번 걸리면 바로 압류. 그리고 그냥 압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매에 넘겨서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 정책으로 1,500대 넘는 차량이 압류됐고요. 그중에서 200대 이상은 벌써 경매로 팔렸다고 합니다. 와, 상당히 강력한데요. 시 당국 입장은 당연히 법규 준수를 위한 거다 이런 거겠지만 그렇죠. 뭐 도로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운전자들 있잖아요. 당장 등록비나 보험료 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너무 과혹한 거 아니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할 소식인데요. 총영사관이나 한국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져서요. 실제 총영사관이나 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발신번호까지 조작하면 정말 깜빡 속기 쉽겠는데요. 그렇죠. 전화에서는 당신 명의로 국제 우편물이 왔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면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정말 악질적이네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같은 걸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걸 묻지 않고 또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군요.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전화온 번호로 다시 걸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찾은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직접 찾은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거 중요하네요.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링크 같은 것도 절대 누르면 안 되겠죠?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한 링크 클릭하거나 보안앱이다 하면서 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경고사항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무겁고 주의해야 할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커뮤니티에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소식이죠? 콜로라도 한인합창단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아메리랑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아, 한인합창단 20주년이었군요. 아메리랑 제목도 멋진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오용철 작곡가에게 위촉한 신작 아메리칸 드림 아리랑이 초연됐고요. 또 한국에서 온 국악 앙상블 아라연과의 협연 무대도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와, 신작 초연의 국악협연까지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었겠네요.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나요? 네, 기사 보니까 4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해서 성황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콜로라도 한인사회의 문화적인 저력과 자긍심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네요. 이런 문화행사 소식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들도 좀 알려드려야죠.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요. 네,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행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11월 8일이죠. 이날은 덴버 아트 위크 기간이라서 덴버 아트 뮤지엄하고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이요? 아이들 데리고 가기 딱 좋겠네요. 그렇죠. 가족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용한 세미나 정보도 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6시에는 장기 요양,
그러니까 롱텀 케어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정보죠. 네, 롱텀 케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는 11월 22일 토요일하고 23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승우 변호사님이 무료 이민법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무료 법률 상담, 이것도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인기독교회에서 비영리 봉사단체 후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마감이 11월 20일 목요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는 단체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마감일 잘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슬슬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도 시작되는데요. 덴버의 명물이죠. 크리스킨들 머켓.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1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까지 열립니다. 크리스킨들 마켓 저도 가봤는데 정말 분위기 좋더라고요. 따뜻한 글루바인 한 잔 마시면서 구경하면 딱이죠. 맞아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리고 12월에면 콜로라도 체육인의 밤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소식과 행사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콜로라도 타임즈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콜로라도 한인사회는 이런저런 경제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또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처럼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커뮤니티 소식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나 지원, 또 즐길 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와 정보의 흐름 속에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로라도의 소식통 빠르게 전달해요. 한인사회의 모든 소식 함께 나누는 우리 콜로라도 타임스, 친구처럼 가까이 비즈니스 정보도 생활 정보도 풍부해. 필요한 모든 소식 믿음과 성실함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여러분의 언론 콜로라도 타임스, 여러분 곁에 항상